어제 오후에 인터넷을 보다가 누가 현시간 우리 동네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올렸길래 봤더니 눈이 펑펑 내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어느 나라인지 고생 좀 하겠네. 우리도 지난주에 눈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나도 미루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야 세차를 했지 뭐야. 거기도 오늘 퇴근길, 내일 출근길 고생 꽤나 하겠습니다 까지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더군요. 아니 보시오, 기상청 양반, 쌓일 만큼 온다고 안 했잖아요. 기온도 올라가고 눈은 몇 센티미터밖에 안 올 거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오늘 아침 출근길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큰 도로가 괜찮더라도 골목과 이면 도로는 형편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원곡보다, 오리지널 곡보다 이게 더 좋아요. 저는 가사가 재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지인님, 굿모닝 옹디, 연기가 들었어요. 연기는 그렇습니다. 이 자존심을 놓으면 됩니다. 영혼을 놓으면은 연기는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최은정님, 아직은 운전 초보라서요. 차 놓고 버스 타고 출근했어요. 운전을 안 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늘 옳은 선택이십니다. 잘하셨어요. 김두래님, 어제 눈 올 때 옹디는 뭐 하셨나요? 어제 늦은 오후에 눈이 근데 되게 오래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약간 그 황망한 정신에 가다듬으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 중에 스티븐 킹의 미저리라고 있는데 다들 영화로들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흥행해가지고 그 주인공 이름이 미저리가 아니라 애니 윌크스예요. 그 애니 윌크스라는 캐릭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애니 윌크스를 좀 미워하는데 저는 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근데 애니 윌크스에 대한 드라마가 또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또 나중에 좀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 2129님, 허지웅쇼에서 당첨된 샴푸가 어제 도착했어요. 머리 감을 때마다 옹디가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예, 잘 쓰시고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그 일요일 코너 때 한번 그 질문으로 드려야겠다. 샴푸를 언제 한 번씩 해야 좋은 거예요? 뭐 그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원래는 제가 매일 샴푸하다가 요즘에는 샴푸를 매일 하진 않고 샴푸는 한 3일에 한 번, 나머지는 그냥 컨디셔너만 쓰는데 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일요일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소식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기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 기쁘네. 아이가 살아오질 않으니 이런다고 아이가 살아오는 게 아니라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기 쉽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진행 기간인 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좀 뭔가 강렬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아무튼 11시엔 무조건 허지웅쇼라고 주변에 좀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지웅쇼예요. 전화 오면은. 자, 수요일은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로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 SBS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네요. 변호사님 궁금하신 점 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박준영 변호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기고 그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약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을 모델로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이미 만들어지고 또 이제 개봉 예정인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용 변호사를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그 대기실에서 이미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참 예. 소탈하고 예. 마스크로 반밖에 안 보이지만 인상도 참 좋으시고. 예.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를 인생의 로또로 생각하면서 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제 아내가 그 허지웅 쇼 가면 꼭 사인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분께서 제가 왜 로또냐면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로또예요? 하나도 안 맞다고. 언젠간 맞지 않을까요? 예, 그렇겠죠. 아내분이 말씀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어디서 봤는데 그 재석이 형 나오는 유키스 출연하실 때 요거 예능 나가는 게 또 아무래도 막 결정할 건 아니어가지고 할까 말까 걱정하고 있는데 아내분께서 굉장히 버럭 화내시면서 애들이 당신보다 유재석을 더 많이 보고 컸다고 감사한 줄 알고 출연하라고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유재석 씨 팬이고요. 예. 물론 평소에는 이런 TV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유재석 씨에 대한 팬심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해서 거긴 나가도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응원했었습니다. 아내분께서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변호사님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주고 계시고 또 이 이훈희님 같은 분은 또 실제 모델이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에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세상은 살만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인기가 참 대단하신데 문자 반응도 그렇고 인기를 좀 실감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실감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굉장히 답변에 자신감이 그 느끼고 있으니까 그 마스크를 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약간? 불편하죠, 사실. 좀 반듯한 이미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반듯한 이미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알겠습니다. SBS에서 변호사님 모델로 한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을 방영을 하고 있고 극 중에 그러니까 이 권상우 씨 역할이 변호사님을 모델로 한 캐릭터고. 네, 맞습니다. 캐스팅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주변에서는 좀 무리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 다큐가 아니니까. 변호사님께서 스스로 권상우 씨와 나는 외모가 비슷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뭐 나이가 제가 더 많아요, 권상우 씨보다. 그래서 그 외모에 대한 평가는 좀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이제 학창 시절의 사진을 놓고 보면 많이 비슷하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권상우 씨도 지금 학생은 아닌데. 그래서 권상우 씨 제가 학창 시절 사진 같은 건 제가 잘 몰라서 좀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서 추측 정도 하고 있죠, 제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오늘 시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재심 전문 변호사시고 사실 근데 저는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말을 그 전까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 전문이란 용어가 이제 뭐 특허 전문, 뭐 행정 조세, 뭐 가사 전문 여러 전문들이 있는데 재심 전문은 저도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 SBS 김하영 기자가 저에 대한 어떤 이 재심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처음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별칭을 붙여줬죠. 그러면은 이 재심 이외에 다른 건은 아예 수주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재심 사건 외에 다른 사건 수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건 외에는 또 재심 사건의 성과가 나다 보니까 이제 재심 전문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성과가 난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심이라는 게 일단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그 이전에 열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3심제도 신급제도를 취하고 있고요. 이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다툴 수 없게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 법적 안정성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구체적 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그리고 판결에 어떤 확정 판결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건은 다시 다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제도가 재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심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죠. 예,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재심이 이렇게 막 많으면 사실 많이 그것도 활성화되면 이제 사법 문제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재심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심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건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첫 재심 사건인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이 있고요. 또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 그리고 삼내 나라 슈퍼 사건, 약천 오거리 강도 사건, 예. 약천 오거리 강도 살인 사건, 예. 그리고 낙동강변 살인 사건, 그리고 부산 언궁동.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재심 무죄 확정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그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 첫 번째 재심 네, 맡으신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첫 번째 재심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 때문에 예. 그 사건 덕분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의 계기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 사건이 참 특이했습니다. 7명이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인데 7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게 아니라 2명의 성인 노숙인이 먼저 판결이 확정됐고 5명이 이제 나중에 잡혔다 해가지고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 사건의 국선 변호를 제가 맡았던 것이고 5명의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 사건을 변호하다 보니까 이미 형이 확정된 2명도 범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건은 통상 재판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 예. 이미 확정된 2명에 대한 재심을 제가 진행했던 겁니다. 그 재심을 하면서 그 사건 끝날 때쯤에는 이게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던 건가요? 아이들 사건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 이 아이들도 억울하지만 이미 형이 확정된 이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예. 무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재심이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아마도 예.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알려지시고 했기 때문에 예. 내 사건도 좀 재심을 알아봐 달라라고 이제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럴 때 이 선택 기준이 있을까요? 찾아오시고 SNS 통해서 연락 주시기도 그럴 하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전화 주시고 편지 보내시고 너무 많죠 사실. 근데 사실 개인의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부분 거절하고 있죠. 안타깝지만 예. 물론 해야 되겠다라는 사건은 있는데 그때 기준은 일단 억울한 사건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억울하신 분들의 결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억울함의 결. 남을 또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긴 하지만 또 배려를 하는 분이 있고 예. 또 자기 고통을 정말 극도로 드러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정말 그런 표현이 강하신 분들 사건을 하다 보면 상처를 저도 받거든요. 그래서 배려하시는 분들 사건을 좀 먼저 주목하고 있고 또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전자 쪽을. 예. 근데 사실 또 너무 사무치게 억울하다 보면은 예. 오히려 사람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약간 자기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약간 좀 이 거리두기가 가능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마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자에 속하는 분들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만 너무 함몰돼 있고 너무 완전히 24시간 계속 감정적으로 폭발 상태에 있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억울한 그래도 억울한데. 본인의 어떤 책임을 자책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나온다고 해서요. 변호사님 모델로 한 작품들을 제가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는데 영화 드라마 2개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라.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줄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너 살인범 만든 건 우리라고. 사람의 굳은 마음 풀어주고 다친 가슴 열어주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진솔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재판이 여러 번 열리는 동안 이 사건에 책임 있는 경찰, 검찰, 판사 단 한 명도 그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진범 이철기 씨만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영화 재심의 한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가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재심의 경우에는 정우 씨가 이제 그 변호사님을 모델로 한 캐릭터를 연기를 했고, 예, 예. 이제 요 두 번째 이제 권상우 씨가 또 그 연기를 했는데 두 배우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드는지. 선택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 시청률 올라야 되다 보니까 권상우 씨가 더. 권상우 씨가 여기 혹시 이렇게 그 변호사 변론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뭐 자문을 해주신다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죠? 그분들이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변호사 분들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한 어떤 뭔가를 갖다가 또 말씀드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실제 지금 그 생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를 모델로 작품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진다는 게 사실 사례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우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예. 그만큼 이게 재심이라는 소재 자체에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심에는 그 사건 속 사람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사람 이야기. 그리고 재심 사건은 사실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 속의 사람 얘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꼭 외형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과 어떤 삶에 대해서 각성하고 성찰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 사건이 드라마나 영화로 이제 다뤄지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문자도 잠깐 좀 볼까요? 이윤미님, 웅디 오늘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박준현 변호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문정님, 변호사님 너무 기대됩니다. 변호사님처럼 사회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선미님, 변호사님 마스크를 쓰셔도 인자하시고 멋진 모습은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존경합니다. 유머까지 완벽하세요. 4841님, 이 시대 진정한 영웅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덕담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질문도 하나 와 있습니다. 이학찬님, 재심 사건 하시면서 혹시 협박 같은 거 받으신 적은 없었나요? 이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게 실제 매번 협박으로 이어지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사실 약간 우려했는데 전혀 예.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처음 우리 아까 그 수원 사건 통해 가지고 재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재심에 관심을 갖게 됐던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정말 그렇게 순수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예.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사건 수임이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선 변호를 하게 됐던 거고 사건을 맡기지 않는 주변 분들에 대한 서운함도 사실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라면 잘 나간다면 이럴까. 그래서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었고. 예, 그렇다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지는 사건이어야 되겠다. 재심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그런 것이었군요. 네, 저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목적. 네. 더욱 뭔가 더 사람이 솔직해 보이고 소탈해 보이고 사실 이런 종류의 이 일들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는 계기 자체가 무슨 굉장히 뭐 성스럽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어떤 생각 드냐면은 인간 다 똑같다고 봐요. 그냥 굉장히 성스러운 어떤 그럴듯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다 개인적인 욕심 목적 다 있다고 봐요. 그렇죠.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정말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바뀌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고. 자, 2부에서 이야기 계속 또 충분히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현재 SBS에서 박준현 변호사 실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좀 재밌게 보고 계시죠? 권상우 배우가 변호사님 역할로 나오는 이 드라마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나라라 개천용, 2번 나라라 슈퍼보드, 3번 나라라 슛돌이. 힌트. 드라마에서 권상우 씨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라디오라서 그런가요?
하긴 보는 라디오도 있긴 주먹을 합니다만은. 쥐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예, 예. 뭔가가 승천하고 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준현 변호사님이 직접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님, 새싹인데 변호사님 나오신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보이는 라디오 여기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유퀴즈 나오셨을 때 집안채 받을 생각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 유퀴즈 원더블록에서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면서 집안채를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떠오른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떠오른다고 했지 받을 생각 없다고 한 건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받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받을 생각이 지금 이렇게 또 질문하시니까 안 받아야죠. 제가 이런 말씀은 드렸어요. 예. 제가 진짜 지금은 받을 생각 없다. 다만 예. 정말 제가 어려워지면 그때 의리는 지켜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여유로울 수 있는 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예, 예. 재심만 지금 전문적으로 파고 계시는데 예, 예. 수입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강연 많이 해요. 강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줄었긴 한데 강연 많이 해서 강연료로 이제 생활비도 하고 이런 활동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강연료가 그래요? 괜찮아요? 강연료가 상당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예. 안 그랬으면 아내분이 더 무섭게 뭔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가족분들이 네, 이렇게 지금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재심 분야로 이게 달려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다거나 집에서 반대하거나 어떤 발목 잡는 일이 있으면 예. 못하죠 사실. 가정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늘 응원하죠. 응원을 해주세요. 또 집에서는 거의 아빠나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많이 좀 이해해주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얘들 엄마 지금 듣고 있는데 점수도 많이 따겠다. 이 정도로 이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팍팍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 예.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랑한다든가. 예, 좀 많이 사랑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TV에 출연하시거나 혹은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출연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또 따로 없던가요? 사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재방송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재방송이 많았어. 많이 나가진 않고 제 기준이 있어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 전문가로 막 이곳저곳 나가는 건 하진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경험한 사건 위주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이미지 관리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은 안 나가요. 잘. SBS 모 프로그램에서 연락 왔는데 안 나간다고 했죠.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인기 있는 프로에서. 예. 근데 맞아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나가면은 또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고. 예, 오해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사실 잘 안 나가는 건데 그 드라마 나라라 개촌용 이번 주에 시청률을 확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청취자분들 나라라 개천용 이번 주엔 꼭 필수적으로 시청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변호사님을 있게 한 사람, 지금의 변호사님을 있게 한 사람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키워주신 어머니라고 들었는데요. 예.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올 수 없거든요. 집에 돈도 없고 또 애들 남자아이들 셋. 저희 집에 오신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는 집에 왔는데 너무 답답해 보였다고 해요. 근데 너무 불쌍해서 내가 여기 와서 애들 키워봐야겠구나라는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른 어떤 고려 없이 어이구. 불쌍해 보였대요. 안 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희들을 키워주셨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어머님 없었으면은 이 자리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변호사 절대 안 되죠. 저는 인간도를 못하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어머니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해주셨나 보네요.
저는 어머님이 두 분 계셔요. 예, 한 예. 분은 이제 낳아주시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워주신 분이 계시고 네. 또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들 키워주신 분이 우리 어머님 계시고요. 예, 예. 어머님 안 계셨으면은 저는 사람 노릇 못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잘못했을 때 혼을 내시거나 뭐 이런 아닙니다. 타입이셨나요? 그렇지는 않으셨고요. 늘 애틋하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애틋하게. 예. 애틋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 중에서 한지민 씨가 나온 드라마였는데 예. 눈이 부시게 참 좋은 나는 드라마. 참 후졌는데 예. 내가 참 정말 애틋해.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애틋하다라는 거 나도 애틋하게 생각해야 되고 누군가를 애틋하게 생각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드라마 보면서 그 대사 참 공감했었거든요. 예, 저 저- 공감합니다. 예. 저도 참 제가 스스로 제를 생각할 때 굉장히 별로고 네. 후졌는데 예, 애틋하긴 해요. 저도 많이 애틋합니다. 다들 우리 스스로는 애틋하죠. 많이 후졌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그 드라마 생각도 나고 좋네요. 변호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나 변호사 할 거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예. 뭐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워 나갔던 것 아닌가라고 예. 하시는데 군대 갔다 와서 24살 때 처음 사법시험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24살 때. 성인이 훨씬 된 이후인데. 그렇죠. 예.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는 뭐 그냥 한번 인생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인생을 뒤집어 보고 한번 싶다. 뒤집어 보고 싶었고 예. 군대 가서 만났던 인연 중에서 대대장님이라고 육사 출신의 30대 후반의 중령 그분의 운전병으로 제가 복무를 했었는데 예. 참 멋지더라고요. 사람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됐고 그게 이제 고시를 공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보통 중령이 30대 초반인가요? 그 당시 아니 30대 후반. 30대 후반. 예, 30대 후반. 옛날에는 참 하늘 같았는데. 예, 하늘 같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나이들 어려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48인데 하늘 같은 게 아니라 거의 신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나이를 따져보니까 너무 애들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변호사님께서 가장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여기 방송 녹화에 생중계죠 지금. 예. 저 들어오기 전에 그 연락해서 지금 예. 방송 들으시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30년 전.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여성을 죽인 범인은 그 현장에 함께 있던 남자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현장을 빠져나와서 내가 사람 죽였다고 한 게 아니라 2명의 괴한이 습격을 했고 여성은 죽고 난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미궁에 빠졌던 것이고 예. 이런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했을 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그때 있었습니다. 예. 특진의 눈이 어두웠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 2사람을 잡아다가 영화 1987에 나오는 대로 물고문했어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2분이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 예. 그 자백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건이 무기징역을.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옥살이를 어느 정도 무기징역 하신 받고 거죠? 예. 판결 확정돼서 복역하던 중에 예. 이제 모범수 감형이 이루어져서 예. 2분이 21년 넘게 복역하고 출소하셨습니다. 한 사람 인생에서 21년을. 예, 30대에 들어가셔서 50대에 나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이름이 이제 장동익 씨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어요. 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 지금 선고가 좀 늦어지고 있긴 한데 2월 4일 날 선고가 날 것 같습니다.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예, 2월 4일 날 무죄 판결 나올 겁니다. 자신 있으시네요. 예, 그거 뭐 지금 여기저기서 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만약에 잘못 나오면 저는 같이 매장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것만으로 이미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뭐 그 이후의 결정은 어느 정도 이미 거기서 이미 설명이 다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많은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예. 근데 참 그러네요. 이제 뭐 이후에 아마 민사도 그러면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예, 이거를 바로 기반으로. 이제 국가배상 뭐 다 진행해야죠. 근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예. 아무 죄가 없는데 네. 20년, 30년씩을 드러내 버리면은 네. 그것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돈으로 그 고통을 위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돈으로라도 위자를 그건 해야겠죠. 그렇던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회복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장동익 씨 비롯해서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컸을 텐데 예, 예. 최근에 그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예. 장동익 씨와 동생 장성익 씨가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잠시 좀 들어보시죠. 형이 힘들었던 만큼 밖에 있는 사람도 더 힘들어. 아유, 안에 사람 뭐 힘드냐, 밖에 사람이 더 힘들었지. 난 엄마는 면회 오지 말았어 그랬다 내가. 그 6시간, 7시간을 걸려서 가가지고 귀껏 듣는 소리가 엄마 면허지 마라 소리 듣고는 집에서 며칠 밥 안 먹고 또 누워있으면은 그 제정신 아니다 진짜 엄마. 그게 엄마가 올 때면 영도서 사상까지 차 타고 사상도 또 그걸 진주 알면서 그래 오지 마라 하면 고생한다고. 마음 고생한다고. 그 힘든 길을 얼마나 가잖아. 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무죄추정주의나 증거제일주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법 체계의 가장 뭐 어떤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은 그러는데 이렇게 그 잘 안 풀린 케이스들, 억울한 케이스들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원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그래요. 지금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오판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이런 살인 등 강력 사건을 말씀드리는 강력 거고요. 사건. 예. 그런데 과거에는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90년대잖아요. 예,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고 또 사건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를 어떤 확증하는 어떤 능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삼례나라 슈퍼 예. 요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었고. 예, 맞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변호사님께서 아직도 진범이랑 연락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계속 연락 와요. 또 술 드시면 꼭 연락 주세요. 진범이랑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요즘 일이 없으셔가지고 많이 힘드시거든요. 전화해서 뭐라고 그래요? 박 변호사 뭐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 주시고 또 제가 가끔씩 이 삼례 사건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방송을 통해 나갈 때가 있어요. 예. 그걸 또 우연히 또 보시고 또 연락 주시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최근에 이게 아마 근데 가장 큰 화제가 되긴 했었죠. 이춘재 연쇄살인, 이춘재 연쇄살인과 관련해 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냈던 윤석열 씨에 대한 재심이 있었습니다.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이게 뭐 예상됐던 결과긴 합니다만은 무죄다라고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이 무죄를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주변 이 피고인이나 억울한 옥살이하신 분이나 그 주변 분들이 어떤 반응일까라는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좀 주변을 확인하는 거였고요. 저는 좀 담담했습니다 사실. 이미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서요. 이춘재가 등장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알고 이춘재가 스스로는 생각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무죄다. 이춘재가 법정에서 자백하기 전에도 예. 왜냐하면 그 방송을 통해서 예. 이 언론을 통해서 이춘재의 자백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법정에서 얼굴 처음 봤을 텐데 그 이춘재라는 사람 어때 보였어요? 어떤 분들은 그 눈매가 아주 날카로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가깝게 봤거든요. 바로 가까운 자리에서. 근데 연쇄살인범이라는 정보가 없다면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50대 한 중반의 그런 남자로 그냥 보였습니다. 이 무죄 판결 받은 이후에 참 20년의 세월을 인생에서 이렇게 빼앗겨버린 주인공 윤석열 씨.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변호사님한테? 저한테는 뭐 그날 별 말씀 서로 뭐 그런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요. 밖에 나와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나 같은 사람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이제 앞으로 공정한 재판 해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문자 좀 조금 더 보고 오겠습니다. 4651님, 변호사님께서 먼저 재심을 권하실 때도 있으신가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네, 있죠. 약촌 오구리 사건 같은 경우, 그 3대 나라 슈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재심을 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사실 재심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어요 한때는. 왜요? 왜냐하면은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진범이 한때 자백을 했었던 사건이 묻혔단 말입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저조차도 뭔가 경찰이나 이 국가기관과 관련된 사람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바라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직접 제가 먼저 얘기 꺼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선뜻 하겠다. 처음에는 싫다 그랬어요. 이제 설득하고 또 그분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좀 개인적으로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문자가 왔으니까 여쭤는 보겠습니다. 예, 예. 장영민님, 예. 변호사님은 정기 진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서민의 편에 좀 계속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난 총선 때 또 한 통 전화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뭐 연락이 있어야지 뭐 좀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라든가 뭐 안 가겠다라고 하든가. 근데 연락이 없으니까 뭐 생각 자체는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사실 생각 자체를 해볼 기회가 없었던 건가요? 한때는 늘 생각을 하고 살죠. 사람의 영향력 확대는 늘 고민하고 사는데 예. 근데 갈수록 그런 생각이 좀 줄어들어요. 예, 왜냐하면 정치가 예. 사람을 이용하면서 또 어떤 그 요즘에 또 진영 논리가 너무 그렇습니까? 극심하다 보니까 예. 저도 사실 혐오하게 돼요. 갈수록. 그 보면은 개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본인들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 이제는 뭐 이 진영 논리 밖으로 자기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참 예. 그건 그런 안 상황인 되죠. 것 같습니다. 예. 자, 요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서은진님, 변호사님 혹시 거짓말하는 의뢰인도 있었나요?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비결이나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거짓말하는 의뢰인이 있죠. 사실 저도 헷갈릴 때 있고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어디 학교에서 한 강연장에서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런 비결 좀 가르쳐달라. 학생들과 면담할 때 좀 활용하겠다. 그거 안 된다. 왜냐면은 저는 추궁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의심하는 질문들을 막 하면서.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학생들과 면담할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지금 취주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말 나오고 그래서 있죠. 기법이 다릅니다. 아, 기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존재를 하는군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자극적인 질문을 하죠. 아,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죠. 눈빛 모든 걸 봅니다. 오. 그러면 순간 눈 돌아갈 때 있어요. 순간 눈이 돌아간다? 네, 약간의 거짓을 얘기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계속 체크하면서. 앞으로 제가 거짓말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눈동자를 전혀 굴리지 않는 방향으로. 네, 눈동자 그리고 뭐 표정 이거 모두 주의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요 있을까? 최기현님, 변호사님이 진 판결도 있나요? 많이 지고 살았죠. 재심은 근데 재심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 보신 적 없고. 야, 그건 참 또 될 만한 사건만 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입니까? 이거 뭐 겸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재심이라는 게 가능한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어려운 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변에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리고 또 사건마다 사건에 관계된 분들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 삼례 사건은 진범이 도와줬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중복되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여기 설명을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재심이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서 여기 변호사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나님, 변호사님은 정인이 사건 요거 재판 판결이 약하면은 재심 걸 수 있나요? 라고 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재심은 불이익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재심만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약하다 해서 형량을 중하게 하는 어떤 형태의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제상.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복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워낙 관심 많은 사건이고 이제 좀 관심이 뜨거운 사건이고 정의롭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정의롭고 현명하게 잘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변호사님 덕분에 인생을 2번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고 그런 분들 말고 진짜 변호사님 본인 얘기. 변호사님은 앞으로의 목표가 뭡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목표는 이번 주 나라라 개천용 시청률 높게 나와야 되겠다. 계속 그 얘기야.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나라라 개천용.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아, 좋은 선례. 이 사람 참 잘 살았다. 앞으로 노력해야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중요한 선례가 되겠다.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진짜 그게 다들 많은 사람들의 앞으로 목표이자 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게 되네요. 변호사님 너무
아침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인해 주셔야 돼요. 아유 그럼요. 아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SBS에서 방영 중인 박준현 변호사님 실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바로 1번 나라라 개천용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을 거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맛집 탐방 노탁석의 맛맛 코너 있는 날이죠. 추운 계절에 먹으면 더 맛있는 겨울 간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요 이적과 윤석철의 쉼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날씨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